한반도에서 고려가 건국될 무렵 거란의 추장 야유라 보기는 흩어진 부족을 모아 거란 제국을 세웠습니다. 강력한 기마부대를 통하여 거란 제국은 그들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란은 발해까지도 멸망시켰습니다. 태조 왕건은 발해 유민들의 원수였던 거란의 사신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시키고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다리에 매어 굶겨 죽임으로써 거란에 대한 적당함을 보여줍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하여 고려를 침입합니다. 거란의 1차 고려 침입이었습니다. 거란의 장군 소선영은 고려와의 처음 전투 승리 후 80만 대군을 언급하며 고려 조정에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희가 한번 싸워보고 의논해도 늦지 않는다며 항복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처음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란군을 보며 서희는 거란군의 실제 수가 소선영이 얘기한 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고 거란군과의談판에 직접 나섭니다. 소선영과의 담화를 위해 서희는 소선영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서희를 맞는 거란의 태도는 극히 오만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협상을 위해 찾아온 고려 사신에게 소선영은 자신에게 절부터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서희는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 아래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지만 양국이 대신이 만난 자리에서 절을 하는 예는 없다라며 숙소로 들어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집을 꺾은 소선영은 서희에게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고려와 거란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선영은 서희에게 그대의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옛 고구려 땅은 우리 영토가 되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침범하였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서희는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을 하였습니다.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어찌 침범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하였습니다. 소선영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오? 라고 다시 한번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거란이 고려를 공격해온 의도를 파악한 서희는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어서입니다. 만일 여진을 몰아내고 성을 쌓아 길이 통하게 된다면 어찌 국교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내 말을 귀국의 임금에게 전한다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선영이 답하였습니다. 당시 압록강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고려는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진족의 저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려 태조 왕건의 꿈이었던 옛 고구려 영토 회복까지 이번 담화의 결과로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소선영은 서희와의談판 내용을 자기 나라에 보고했고 화해를 맺으라는 답을 얻습니다. 소선영은 기뻐하며 돌아갈 때 서희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100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거란은 고려로 통하는 길을 내었고 서희는 압록강 동쪽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에 크고 작은 성을 쌓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위협에 땅을 떼어주고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서희의 외교력 덕분에 강동 6주의 땅을 오히려 획득한 것입니다. 강동 6주는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6개의 주로 이후 일어나는 강감찬 장군이 이끈 귀주 제첩의 귀주가 있는 곳이고 후에 몽골군의 침략도 이곳에서 막아내며 고려의 북방 방어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려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란은 고려를 침입합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이었습니다. 강동 6주와 서경을 지나 개경을 빼앗은 거란은 고려 현종의 항복을 받고 물러갑니다. 양규와 김숙홍은 돌아가는 거란군을 끈질기게 공격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후 거란은 고려의 왕이 거란 황제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강동 6주를 돌려주려 하지 않자 고려를 다시 침입해 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었습니다. 강감창 장군은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거란군의 침입이 예상된 지점에 방어태세를 철저히 갖추어 두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군은 강감찬 장군의 지휘 아래 계곡에 숨어서 성 동쪽의 큰 강을 막고 기다리다 거란군이 강에 도달하자 강을 막고 있던 둑을 터뜨리고 매복하고 있던 부대를 돌격시켜 거란군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거란군은 고려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개경으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경 근처까지 도달했지만 고려군의 계속되는 공격과 부족한 물자로 인해 거란군은 결국 물러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장군이 나타나 거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승패가 결정되지 못한 그때 지원군이 도착하였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맹렬히 거란군을 공격하였고 이에 거란군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고려군이 거란군을 추격해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려사에는 거란군사 10만이 침공하였지만 살아 돌아온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당시 72세 나이였던 강감찬 장군의 활약으로 고려는 32년간 이어지던 거란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